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1월 25일 갑진일 1395년 2월 15일 간관 이문화 등이 검교 시중을 혁파하도록 상소했으나 윤허하지 않다. 간관 이문화 등이 상소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벼슬은 임금이 어진 사람을 우대하고 공을 상주는 것이라서 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특히 시중이라는 칭호는 곧 가장 높은 재상의 벼슬이니 설령 검교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내려 명예와 지위를 어지럽힐 수 없습니다. 신등이 살펴보건대 전하께서 즉위하신 뒤로 공이나 죄, 덕행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벼슬을 준 자가 8, 9명에 이릅니다. 이처럼 명예로운 관직이 함부로 내려진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검교 시중의 직책을 모두 없애주시기를 청합니다. 이에 임금이 말하였다. 이번에 검교 시중에 직책을 내린 자들은 모두 나이 많은 원로들로서 함부로 제외할 수 없으니 다시 이 일로 아뢰지 말라.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1월 27일 임술일 1395년 2월 17일 국사 조구의 고향인 담양현을 군으로 승격시키다. 담양현을 군으로 승격시켰는데 이는 국사 조구의 고향이었기 때문이었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1월 29일 갑자일 1395년 2월 19일 사직단을 영조하다. 사직단을 새로 지었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2월 1일 을축일 1395년 2월 20일 조기의 병을 기도하게 하기 위해 궁궐에 부역하는 중 50명을 돌려보내다. 궁궐에서 일하던 중 50명을 돌려보냈는데 이는 조기의 병이 낫기를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조기가 이 소식을 듣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국경을 넘어간 서북면의 김법하 등 7인을 저자해서 못 빼다. 서북면 사람 김법하, 정대 등 7명을 시장에서 못 베었으니 이들은 모두 국법을 어기고 국경을 넘어간 자들이었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2월 2일 병인일 1395년 2월 21일 가경의 장군 우원 10장 등을 신중히 선택하도록 삼군부와 병조에 명하다. 임금이 삼군부와 병조에 명하였다. 각 영의 장군, 오원, 십장 등은 안으로는 궁궐을 지키는 데 쓰이고 밖으로는 뜻밖의 사변에 대비하는 역할을 하니 반드시 신중하게 선발해야 한다. 각 도의 도통사와 절제사에게 명하여 그 지역의 판사 이하 관리들 중에서 무예와 계책이 뛰어난 자를 각각 5명씩 뽑아 올리게 하고 그 중에서 적임자를 가려 뽑도록 하라.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2월 7일 신미일 1395년 3월 4일 오돌이 10명이 토산물을 바치다. 오돌이 사람 10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자 임금은 쌀과 배를 내려주며 후하게 위로하고 달랬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2월 13일 정축일 1395년 3월 4일 진안군의 아들을 진안군으로 습봉하다. 진안군 이방우의 아들 이복근에게 진안군 자규를 물려주었다. 예문춘 추관과 해민국의 일부 직제를 신설하다. 처음으로 예문춘 추관에 겸공봉 2명, 겸수찬 2명, 겸직관 4명을 설치하고 해민국에는 영 2명을 칠품으로 승 2명을 팔품으로 두었다. 서반의 관제를 개정하다. 서반 관제를 고쳐 다음과 같이 바꾸었다. 의응 친군 좌위는 의응 시위사로, 우위는 충자 시위사로, 응양위는 웅무 시위사로, 금호위는 힘무 시위사로, 좌우위는 용양 순위사로, 신호위는 용기 순위사로, 흥위위는 용무 순위사로, 비순위는 호분 순위사로, 천우위는 호익 순위사로, 간문위는 호용 순위사로 고쳤다. 윤방경 심효생을 새 관직에 임명하고 육조의 주사를 폐지하다. 윤방경을 상위 중추원사로, 심효생을 중추원 학사로 임명하고 육조의 주사를 폐지하였다. 심효생의 부인 유씨를 정경옹주로 하다. 심효생의 부인 유씨에게 정경옹주라는 칭호를 내렸다. 검교 시중 나물번의 졸기. 검교 시중 나물번이 세상을 떠났다. 본관은 진주 의령이며 아버지는 영광 군사 남천로이다. 성품이 온순하고 성실하여 고려 때 벼슬하여 밀직 부사에 이르렀다. 아들은 4명으로 남재, 남은, 남실, 남지가 있는데 계곡 초남재와 남은이 계곡 공신이 되어 검교 시중 벼슬을 받았다. 향년은 76세였고
시호는 격렬이며 국가에서 장례를 치렀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2월 17일 신사일 1395년 3월 8일 지중추원사 은천군 조기의 졸기. 지중추원사 은천군 조기가 세상을 떠났다. 본관은 백주이며 군졸로 출발하여 고려 시절 최영휘하에서 일하면서 판도 판서까지 올랐다. 성격이 강하고 과단성이 있으며 가는 곳마다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 최영이 패하자 태조가 그를 불러 군무를 맡겼으며 태조가 즉위한 후에는 개국 공신이 되어 궁궐에 출입하며 친군이 상진무로서 군령을 시행하였다. 그래서 군대는 그를 두려워하며 따랐다. 그러나 그를 몰랐고 큰 틀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조정 신하들을 무시하고 욕하는 일이 있어 사람들의 평판은 좋지 않았다. 죽자 임금은 깊이 슬퍼하며 조정을 쉬게 하였고 문하 실황찬 성사로 추증하고 시호를 충이라 하였으며 상위 중추원사 이천우를 본의 관 앞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고 관청을 통해 예장으로 장사 지내게 하였다. 아들은 조순화이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2월 19일 개미일 1395년 3월 10일 농사철이라 군용 정고를 할 수 없다고 한 전라도 관찰사 조박을 안치하다. 순군 제공 이각을 보내어 전라도 관찰사 조박을 공주에 유배시켰다. 처음에 군용 정고사 김계수가 도착하였을 때 조박이 함께 논의하고 올린 상소 내용은 이러하였다. 지금은 농사철이라 별다른 이유 없이 군사를 점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변방 관련 보고를 늦게 올렸던 일로 인해 임금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이었다. 궁궐 조성에 각도의 인부를 돌려보내고 대신 중을 쓰기로 하다. 궁궐을 짓는데 동원된 각 도의 인부들을 돌려보내고 그 대신 승려들을 동원하기로 하였다. 처음에 대사원 박경 등이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궁궐의 제도는 임금이 머무는 전각이 있어야 하고 신하들이 이를 보는 공간도 필요하므로 크고 작은 건물이 일천채는 넘을 것이며 수만 명의 장인과 일꾼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농민으로 채운다면 농사철을 놓쳐 큰 피해가 생길 것이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비들이 집 한 채를 지을 때에도 반드시 중을 불러 일을 시키는 이유는 이들이 솜씨가 뛰어나고 생계를 위한 집안일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일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들도 일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먹고 살 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처음 궁궐을 짓는 데 익숙하지 않은 농민들을 쓰는 것은 오히려 농사만 망치고 공사는 더디게 할 뿐입니다. 도승의 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백성 중 10명 가운데 3명은 중이며 그중 3분의 2는 부역이 가능합니다. 중에는 3등급이 있는데 배불리 먹지 않고 일정한 거처 없이 승당에서 마음을 닦는 이들이 상등, 불경을 강론하며 말을 타고 다니는 이들이 중등, 제를 올리고 초상집을 돌며 의식주를 해결하는 이들이 하등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건대 하등의 중들을 국가 공사에 동원하여도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유관 부서로 하여금 중들을 모아 공사에 동원하게 하고 더 이상 백성을 부역하지 않도록 하여 그들의 생계를 보호한다면 공사도 멈추지 않고 나라의 근본도 튼튼해질 것입니다. 이에 임금이 이를 허락하고 그렇게 시행하게 되었다. 교주도 장목 별감이 제목을 비온 뒤 뗏목으로 만들어 운반할 것을 아뢰다. 교주도의 장목 별감 노상이 아래였다. 베어놓은 제목이 10,000그루가 넘는데 지금 당장 운반하려 하면 폐해가 클 것이니 비가 온 뒤에 뗏목을 만들어 강을 따라 내려보내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임금이 그의 말대로 따랐다. 삼군부에서 군사의 통솔과 상옥 감찰 방법에 대해 건의하다. 삼군부에서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다. 군사란 상하가 서로 통솔하고 감찰하며 질서를 지켜야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궐 안에서 수기를 맡고 있는 여러 위는 의흥 삼군부가 지휘하게 하며 집무소에서 병력 명부를 대조하고 점검하여 내용을 기록해 올리게 하십시오. 직무에 들어간 중추원 관원 한 명은 승지에게 보고서를 거두게 하되 상장군과 대장군은 이름 아래에 출근 또는 미출근이라 쓰게 하고 장군 이하 관원은 직접 서명하게 하여 다음 날 아침에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중랑장 이하는 인원만 보고하면 됩니다. 여러 위의 순찰 업무도 역시 본부에서 지휘하게 하여 당번 절제사가 명부를 점검하고 매번 순찰하게 하십시오. 이 중 이유 없이 수기에 나오지 않거나
당번중 근무 도중 무단 이탈한 자는 입직한 중추원과 집무소에서 본부에 보고하게 하고 순찰에 나오지 않은 자는 감순 절제사로 하여금 본부에 보고하여 추궁하고 처벌하게 하십시오. 가벼운 경우는 원직으로 돌리고 중한 경우는 보고하여 파직하거나 군역에 복무하게 하십시오. 군사는 엄격함이 가장 중요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업신여기면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므로 직급 간 질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각 위의 상장군, 대장군, 삼군 장군과 강령의 장군, 중랑장, 낭장, 별장, 산원, 대장, 대부 등의 직위를 같은 한 계급으로 정하고 위와 관계없이 윗계급은 아랫계급보다 엄하게 하여 서로 넘보거나 범하는 일이 없게 하고 나란히 서는 것도 금하며 길에서 만나면 아래 사람이 먼저 말해서 내리게 하십시오. 한 계급 차이로 높은 자는 내릴지 말지는 자율에 맡기되 규칙을 어긴 자는 반드시 추궁하여 처벌하게 하십시오. 임금이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2월 20일 갑신일 1395년 3월 11일 형옥성이 여기성을 범하다. 형옥성이 여기성을 범하였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2월 21일 을요일 1395년 3월 12일 다리 심성을 범하다. 다리 심성을 범하였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2월 22일 병술일 1395년 3월 13일 요동에서 도망해 온 군사 25명을 압송하다. 통사 김을상을 보내어 요동에서 도망해 온 군사 김불계 등 25명을 압송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2월 24일 무자일 1395년 3월 15일 천변 때문에 죄수를 석방하고 감옥의 청결 상태를 점검하도록 명하다. 하늘에 병고가 있어 중회 이제 이하의 죄수들을 모두 석방하였다. 임금이 도평의 사사에 명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서울과 지방의 감옥은 더럽고 수리도 되지 않아 더위와 추위 속에서 병들어 억울하게 죽는 자들이 많으니 나는 그것이 매우 안타깝다. 해당 관리는 수시로 감옥을 점검하여 깨끗하게 하도록 하라. 사직단의 공사가 있었다. 사직단의 공사를 시행하였다. 고려 왕실을 위해 관음굴 등의 수륙제를 베풀고 봄 가을로 거행하게 하다. 임금은 고려 왕실을 위해 수륙제를 관음굴, 현암사, 사마사에 마련하고 매년 봄과 가을마다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였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2월 25일 기축일 1395년 3월 16일 군사 점고를 분부대로 하지 않은 김계수를 가두다. 김계수를 순군옥에 가두었는데 이는 군사 점고를 임금의 분부대로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서해도에 흉년이 들어 구휼하다. 서해도에 흉년이 들었으므로 창고에 곡식을 풀어 백성을 구제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2월 26일 경인일 1395년 3월 17일 서해도 도관찰사가 흉년이므로 금주하기를 청하다. 서해도 도관찰사 홍길민이 흉년이 들어 술을 금하도록 청하니 임금이 이를 받아들였다. 또 도평의 사사에 명하여 각도에 공문을 내려 술을 금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2월 27일 신묘일 1395년 3월 18일 서봉 밑에 거둥하여 사직단 쌓는 것을 보다. 임금이 서봉 아래로 나아가 사직단을 쌓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이달의 태백성이 낮에 보이다. 이달의 태백성이 낮에 보였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3월 1일 갑오일 1395년 3월 21일 동북면에 기민을 구휼하다. 임금이 창고에 곡식을 내어 동북면에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게 하였다. 남에게 뇌물을 받고 관교를 고쳐준 노을생을 차명하다. 노을생을 차명에 처하였다. 처음에 노을생이 전에 소감 정세용의 관교를 받아 그 이름을 긁어내고 방용제로 바꿔 써서 용제로부터 많은 뇌물을 받고 전달하였다. 일이 드러나 차명에 처해졌고 방용제는 곤장을 맞았다. 아버지를 죽인 사람에게 뇌물을 받고 고발하지 않은 아들을 차명하다. 경상도 가수 사람 진송이 정만과 토지를 다투다가 정만을 때려 죽였는데 정만의 아들 정원철이 진송에게서 많은 뇌물을 받고 관청에 고발하지 않았다. 이 일이 밝혀져 정원철을 차명에 처하였다. 응방을 한강 가에 만들다.
응방을 한강가에 설치하였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3월 2일 을미일 1395년 3월 22일 강릉도 수군 만호로 사칭한 자를 차명하다. 강릉도 수군 만호라고 사칭한 신청을 차명에 처하였다. 하정사 민재 유원지와 안마사 손흥종이 남경에서 돌아오다. 하정사 정당 문학 민재와 중추원 부사 유원지, 안마사인 중추원 부사 손흥종이 남경에서 돌아왔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3월 3일 병신일 1395년 3월 23일 태백성이 낮에 보이다. 태백성이 낮에 보였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3월 4일 정유일 1395년 3월 24일 과주에 거둥하여 수릉 자리를 물색하니 정도전이 눈물로 간언하다. 임금이 과주로 행차하여 수릉 자리를 살폈다. 돌아오는 길에 도평이 사사 주관으로 두모포 선상에서 술자리를 마련하고 여러 신하들이 차례로 임금께 술을 올렸다. 이때 정도전이 앞으로 나아와 아뢰었다. 하늘이 전하의 성덕을 도우시어 나라를 세우게 하시어 신들이 큰 은혜를 입고 천세만세 장수하시기를 바라고 있는데 오늘 능자리를 찾으시니 신은 참으로 슬픔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고는 흐느껴 눈물을 흘렸다. 임금이 말하였다. 편안할 때 미리 준비해 두려는 것일 뿐인데 어찌하여 우느냐. 왕심촌 노상에 이르렀을 때 임금이 말을 달려 노루를 쏘려 하였으나 마부 박부금이 고삐를 놓지 않아 사냥을 그만두었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3월 7일 경자일 1395년 3월 27일 각도의 관리를 파견하여 군적을 점거하게 하다. 사신을 각 도에 보내어 군적을 점검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3월 8일 신축일 1395년 3월 28일 화성이 여귀성 동쪽에 있었다. 화성이 여귀성의 동쪽에 있었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3월 9일 이민일 1395년 3월 29일 간관이고 등이 농사철이라 하여 군사 점거를 정지할 것을 아뢰다. 간관이고 등이 상소하였다. 예로부터 식량이 넉넉하고 군사가 튼튼해야 나라가 안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군사와 식량은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식량이 부족하다면 아무리 튼튼한 갑옷과 날카로운 무기를 가졌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식량을 풍족히 하려면 농사철을 빼앗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전하께서 천명을 받아 즉위하실 당시 백성들은 서로 기뻐하며 덕화의 기대를 걸었는데 근래에는 토목 공사와 군사 점거가 끊이지 않아 백성들이 견디지 못하고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관리를 나누어 보내 군적을 점검하게 하시니 이는 비록 장래를 대비하는 조치라 해도 지금은 한창 봄농사 시기로 시기를 놓칠 수 없습니다. 군사 점거를 위해 농민들을 모이게 하시면 이동 시간으로 인해 경작 시기를 놓치게 되고 부모 봉양과 자녀 양육조차 어려워집니다. 결국 군국의 필요 물자도 어디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지금은 점거를 정지하고 백성들이 농사에 전념하게 하시고 농한기를 기다려서 사신을 보내 점거하셔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임금이 판삼사사 정도전을 불러 말하였다. 간관들이 농사철이라 군사 점거를 중지하라 하였는데 비록 귀에 거슬려도 받아들여야 한다. 더구나 백성에 관한 일이니 더더욱 그렇다. 나도 그 의견에 옳다고 생각하나 지금 정승들이 모두 병으로 직무를 보지 못하니 그대가 그 집으로 가서 의논해 보고 아뢰라. 정도전이 명을 받아 방문하여 의논하고 아뢰기를 사신 파견은 중지하고 그 고을의 관리들로 하여금 군적을 점검하게 하십시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상상군 이민도의 졸기. 상상군 이민도가 세상을 떠났다. 민도는 중국 하간 사람으로 원나라 경월로 총관 이공야의 아들이다. 부친이 나라일로 목숨을 잃자 동지탁주사에 임명되었지만 원나라가 혼란스러워지자 외가가 있는 명주로 옮겨 살았다. 이후 고려 사신 성준득이 오왕 장사성에게 갔다가 돌아올 때 민도가 스스로 따라 고려로 들어왔고 의술과 점술로 이름을 알려 예언이 자주 맞았다. 그는 서운부정과 전의정을 지냈으며 자해부 사윤으로 있으면서 한전이 시사를 겸임하였다. 태조가 왕이 되기 전부터 민도는 조용히 그를 추대하려는 뜻을 가지고 여러 왕조의 역사 변천을 설명하였다.
태조가 즉위하자 공신에 참여하여 상위 중추원사에 임명되었고 추충혁 찬개국 공신의 칭호를 받았다. 부인이 상주 사람이라 상상군에 봉해졌으며 60세에 세상을 떠났다. 임금은 문하 실황찬 성사로 추증하고 시호를 직헌이라 하였다. 아들은 이진이다. 경상도 수군 만호 차준이 외선 두 척을 잡다. 경상도 견내량의 수군 만호 차준이 외적의 배 두 척을 붙잡았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3월 12일 을사일 1395년 4월 1일 차준과 도만호 안처선 등에게 술과 채단 등을 내려주다. 임금이 사신을 보내어 차준에게 술과 채단, 홍초를 하사하였다. 또한 도만호 안처선에게도 차준과 같은 품목을 하사하였고 도절제사, 조견과 도관찰사, 최유경에게도 술을 하사하였다. 차준의 장인이 상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쌀과 콩백석을 내려주었다. 창종을 앓는 좌정승 조준과 우정승 김사영에게 중관을 보내 문병하다. 좌정승 조준과 우정승 김사영이 모두 창종을 앓고 있으므로 임금이 중관 조순을 보내 문병하게 하였고 또 말하였다. 창종은 마음이 동요하면 낫지 않으니 정사를 걱정하거나 손님을 접대하지 말라.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3월 13일 병오일 1395년 4월 2일 우박이 내리다. 우박이 내렸다. 세자 이사 정도전이 맹자를 강의하다. 세자 이사 정도전이 맹자를 강의하였고 바라본 뒤에야 가볍고 무거운 것을 안다는 구절에 이르러 이렇게 설명하였다. 마음은 저울과 같습니다. 저울론이 작으면 양이 되고 크면 근이 됩니다. 크고 작은 것을 한 번에 달면 무게가 섞이게 됩니다. 그러니 각각 따로 달아보아야 가볍고 무거운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저울이라는 것은 비워 두었다가 물건을 기다리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좋은 일을 보면 기뻐하고 나쁜 일을 보면 성을 내는데 기쁨과 분노는 반드시 이치에 맞아야 합니다. 만일 기뻐할 때 성을 내고 화낼 때 기뻐한다면 그것이 옳겠습니까? 마음은 늘 비워두고 상황을 기다려야 하니 바라건대 세자께서는 깊이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3월 18일 신해일 1395년 4월 7일 평주 온천에 거둥하려 하니 간관이 불가함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임금이 평주 온천으로 행차하려 하자 간관 한상환 등이 아뢰었다. 전하께서 병을 고치기 위해 온천에 가시려는 뜻은 막을 수 없으나 온천은 신도에서 300리나 떨어져 있고 길도 험하여 병세에 오히려 좋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더구나 지금은 농사철이니 아무리 간소하게 가신다 해도 거둥하는 곳마다 민폐가 없을 수 없습니다. 부디 다시 생각해 주시옵소서. 이에 임금은 장무 보궐 윤수를 불러 말하였다. 이번 거둥은 병을 고치기 위한 것인데 백성의 폐해만 말하고 내 병은 걱정하지 않으니 무슨 말인가. 그리고는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3월 20일 개축일 1395년 4월 9일 천둥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며 우박이 내리다. 천둥과 번개가 치고 강한 바람이 불며 우박이 내렸다. 새 궁궐의 양청에서 주연을 베풀다. 임금이 새 궁궐의 양청에서 술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자리에는 잠저 시절 친구였던 남양백 홍영통과 창녕 부원군 성여환이 함께하였고 한삼사사 정도전이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 올렸다. 금원에 봄 기운 짙고 꽃이 무르익으니 옛 친구 불러 술잔을 나누었네. 하늘마저 시기에 맞춰 비를 내려주시니 이 몸 또한 은혜에 젖어 감업하도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3월 21일 갑인일 1395년 4월 10일 평주 온천에 거둥하다. 임금이 평주 온천으로 행차하였다. 조박을 석방하고 사람을 보내어 부르다. 전에 유배되었던 조박을 석방하고 사람을 보내어 불러오게 하였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3월 23일 병진일 1395년 4월 10일 임금이 개성에 이르다. 임금이 옛 서울인 개성에 도착하였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3월 24일 정사일 1395년 4월 13일 경기자도와 충청도 병선의 허실과 군사들의 능력을 점구하게 하다. 교서 소감 정원을 경기자도와 충청도에 보내어 병선의 수량과 실제 상태, 장수와 군사들의 능력을 점검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3월 25일 모일 1395년 4월 14일 적전에 들에 나가 해동청 사냥을 구경하다. 임금이 적전 들판으로 나가 해동청 매의 사냥을 구경하였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4월 1일 갑자일 1395년 4월 20일 비가 오고 붉은 기운이 중천에 끼다. 비가 오고 하늘 가운데에 붉은 기운이 끼었다. 왕이 평조 온천에 도착하다. 임금이 평조 온천에 도착하였다. 삼군부에 명령을 내려 수수도와 진도를 간행하게 하다. 삼군부에 명하여 수수도와 진도를 간행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4월 2일 을축일 1395년 4월 21일 평양 윤경이의 졸기. 평양 윤경이가 세상을 떠났다. 경희의 본관은 청주이며 자시중 정렬공 경복홍의 아들이다. 성품이 검소하고 올고다 꾸밈이 없었으며 관직은 참참문화에 이르렀고 외직으로 나가 서북면 병마도 절제사를 겸임하며 평양윤이 되었다. 시호는 순절이며 아들은 경습이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4월 4일 정묘일 1395년 4월 23일 배사원 박경 등이 경기 토지 만으로 공신에게 줄 것을 상언하니 윤허하다. 배사원 박경 등이 아뢰었다. 고려 말 토지 제도가 문란하고 지방의 호족들이 토지를 많이 차지하여 창고는 비고 송사만 늘어났으며 혈육 간에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뒤로 제도를 개정하시고 경기 좌우도와 육도의 토지를 구분하여 능침, 창고, 군자전, 공회전, 절, 학교, 신사, 향, 나루터, 역, 종이 만드는 장인들의 전지를 정하셨고 사대부에게는 과전을, 군사에게는 군전을 나누어 백성을 안정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 공신도감에서 원종 공신들에게 본향의 토지를 나누어 주자고 호조에 요청하여 공신전도 경기가 아닌 지방의 사전으로 주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모두들 지방 토지를 차지하려 하게 되어 공전이 잠식될 것입니다. 우리는 경기 외 지역에 토지를 주는 일은 장차 견병과 다툼을 부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다시 유관 부서에서 논의하여 모든 공신전은 경기 안에서만 지급하고 남는 땅이 없으면 경기 구획을 넓혀 인접 지역을 편입하더라도 경기로 간주하여 지급하게 하소서. 그러면 제도도 지킬 수 있고 공전도 보존될 것입니다. 임금이 이를 도평이 사사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고 사사 역시 헌부의 의견대로 보고하자 그대로 따랐다. 흥안군 이제가 사사로이 관리를 때렸으나 헌사에서 아무 말도 안다. 흥안군 이제가 사사로운 감정으로 서부령 권상을 때렸으나 감찰 기관인 헌사에서 아무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4월 8일 신미일 1395년 4월 27일 야행하다 순관을 능욕한 의안백의 아들을 가두다. 의안백의 아들 교가 서울에서 등을 구경하러 야간에 나갔다가 여러 하인들을 거느리고 돌아다니며 순찰하던 관리인 순관을 모욕하였다. 이에 임금이 명하여 그를 가두고 하인들 중 우두머리에게는 장 100대를 치게 하였으며 나머지도 각각 차등 있게 곤장을 치게 하였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4월 9일 임신일 1395년 4월 28일 최유경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임금이 우정승 김사영에게 말하였다. 경상도 도관찰사 최유경은 무진년에 비록 우리를 배반했으나 그것은 그 임금을 위한 일이었고 이를 처리하는 재주가 있다. 이에 지중추원사와 중군 동지절제사를 제수하고 도관찰사직은 그대로 겸하게 하였으며 진을서로 하여금 서북면 병마도 절제사 겸 평양윤이 되게 하였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4월 17일 경진일 1395년 5월 6일 능엄의 베푸는 회암사에 쌀, 콩 등을 내려주다. 회암사의 쌀과 콩 170서, 오승포 200피를 하사하였다. 이는 왕사 자초가 회암사에서 능엄회를 열었기 때문이었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4월 19일 이모일 1395년 5월 8일 검교 참참문화부사 최무선의 졸기. 검교 참참문화부사 최무선이 세상을 떠났다. 본관은 영주이며 아버지는 광흥창사 최동순이다. 천성이 기술에 밝고 계략에 능했으며 병법을 논하기를 좋아하였다. 고려 때 문화부사까지 올랐으며 다음과 같이 말하곤 했다.
왜구를 막기 위해서는 화약만한 것이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아는 이가 없다. 강남 상인 중 한 사람이 대강 안다고 하여 집에 머물게 하고 의복과 음식을 제공하며 수시 빌 동안 그 요령을 익혔다. 이를 바탕으로 화약 제조를 조정해 건의했으나 믿지 않고 오히려 험담하였다. 몇 해를 반복해 건의한 끝에 조정이 받아들여 화약국이 설치되고 그가 제조로 임명되어 직접 화약을 만들게 되었다. 화포는 대장군포, 이장군포, 삼장군포, 육화석포, 화포, 신포, 화통, 화전, 철령전, 필령전, 진력포, 철탄자, 천산호룡전, 유화, 주화, 촉천화 등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 기계를 보고 감탄하였다. 또 전함의 제도를 연구하여 실현시켰다. 경신년 가을 외선 300여 척이 전라도 진포에 침입하자 무선이 부원수로 임명되어 도원수 심덕구, 상원수 나세와 함께 화약 장비를 싣고 진포로 향하였다. 왜구는 화약이 있을 줄 모르고 배를 모아두었기에 무선이 화포를 쏘아 배를 불태워버렸다. 배를 잃은 왜구는 육지로 올라와 전라도, 경상도를 노략질하고 운봉으로 도주했으나 태조가 여러 장수들과 함께 이들을 모두 섬멸하였다. 이후 왜구는 점차 줄어들고 투항하는 자들이 이어졌으며 바닷가 백성들도 생업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는 태조의 덕이 크지만 무선의 공도 작지 않았다. 조선이 개국한 후 무선은 나이가 많아 직무에 쓰이지는 않았으나 그 공을 인정받아 검교 참찬에 제수되었다. 임종할 때 임금이 슬퍼하여 부위를 후하게 내렸으며 신사년에 의정부 우정승과 영성 구원군으로 추증되었다. 아들 최해산이 있었고 무선은 임종 전에 책 한 권을 부인에게 주며 아이가 장성하면 이 책을 주라. 고하였다. 부인이 보관하다가 해산이 15세가 되어 그를 알게 되었을 때 책을 꺼냈는데 그 책은 바로 화약 만드는 법이었다. 해산은 그것을 배워 조정에서 쓰이게 되었고 지금은 군기 소감으로 있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4월 20일 개미일 1395년 5월 9일 왕이 온천에서 돌아오다. 임금이 온천에서 돌아왔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4월 21일 갑신일 1395년 5월 10일 양부에 가선 이하 6품 이상으로 군사와 정사를 겸임할 사람을 청겁케 하다. 양부로 하여금 각각 가선대부 이하 6품 이상 중에서 군사와 정무를 함께 맡을 수 있는 인물 10명을 청거하게 하였다. 왕지를 위조한 산호들을 차명에 처하여 기시하다. 산호 최문과 오천수 등이 왕명을 위조한 일이 밝혀져 모두 차명에 처하고 시체를 시장에 내걸었다. 말을 타고 궁성에 들어와 탄핵당한 이엄을 파직시키다. 예문춘 추관 태학사 이엄이 말을 타고 궁성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헌사에서 그를 탄핵하였다. 이에 따라 이엄은 파직되었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4월 22일 의료일 1395년 5월 11일 반송정에서 활쏘기를 사열하고 용산에 거둥하여 말을 보다. 임금이 반송정에서 활쏘기를 사열하고 다시 용산으로 가서 말을 살펴보았다. 그날 저녁에는 큰 천둥이 치고 우박이 내렸다. 공조 전서 양첨식이 말 500피를 요동해서 교부하고 돌아오다. 공조 전서 양첨식을 명나라에 보내어 말 500피를 바쳤는데 요동에서 인도하고 돌아왔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4월 23일 병술일 1395년 5월 12일 크게 천둥과 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리다. 크게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며 우박이 쏟아졌다. 한강에 거둥하여 응방을 보다. 임금이 한강으로 나가 매사냥을 위한 시설인 응방을 살펴보았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4월 24일 정해일 1395년 5월 13일 천변으로 인하여 재상들에게 구원하는 교서. 임금이 판삼사사 정도전에게 명하여 다음과 같은 교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지금 이달은 양기가 한창 무르익는 시기인데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쳐 천재지변이 일어났으니 이는 보통 일이 아니어서 내가 매우 두렵게 여긴다. 사람이 하는 일이 옳고 그름에 따라 하늘이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길한 기운을 내리기도 하므로 옛날에 현명한 임금들은 천재를 만나면 반드시 그 원인을 사람의 일에서 찾으려 하였고 혹은 자신을 낮추어 돌을 닦거나 혹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널리 구하였다. 그 뜻은 모두 근본으로 돌아가려는 것이다. 과인은 하늘이 맡긴 임무를 대신 받아
천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으나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재상들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고자 한다. 그러니 지금의 정치의 잘된 점과 잘못된 점, 백성들의 기쁨과 괴로움을 가감없이 말해주오. 내가 잘못한 점은 고치고 착한 일은 더욱 행하게 하여 하늘이 내리는 재변이 없어지게 하라.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4월 25일 무자일 1395년 5월 14일 경솔하게 거둥하는 것과 밤에 풍악 울리는 것 등에 대해 대사원이 올린 상소. 대사원 박경 등이 상소하였다. 그들은 하늘의 노여움과 백성의 불안을 해소하려면 임금이 스스로 언행을 삼가고 정치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날의 천둥과 우박은 하늘이 경고를 주는 것이라며 최근 임금이 너무 자주 밖으로 거둥하고 밤에도 풍악이 계속 울리며 여학이 어가를 따르는 등 본보기가 되지 않는 행동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간신히 가까이 있으며 불교와 도교에 빠져 기도 의식을 번잡하게 하는 것 등은 성왕의 정치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고치기를 청하였다. 이에 대해 임금은 일부 내용에 동의하며 풍악과 여악을 줄이고 경솔한 거둠은 고치겠다. 고하였고 간신의 이름을 적어 올리라고 명하였다. 헌사에서 금주령을 내리자는 상소를 올려 윤허받다. 헌사에서 금주령을 내릴 것을 상소하였다. 옛날 성왕들은 예약을 정하고 술도 제사나 공식 행사에서만 허용했는데 지금은 고려 말에 사치풍조가 이어져 술 마시는 풍속이 지나치며 손님 접대에 있어서도 사치와 낭비가 심하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종묘 제사, 무관과 신하의 공식 연회, 사신 접대 등을 제외하고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사적으로 모여 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할 것을 청하였다. 임금은 이를 받아들였다. 일본 살마수 총주와 중위직원 태수가 잡혀있던 사람들을 보내오다. 일본의 살마수 총주 등 이구가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중위직원 태수 등원 내구는 신하라고 자칭하며 예물을 바치고 여러 지역에서 잡혀간 백성들을 송환해왔다. 총지사와 현성사에 사신을 보내 천변을 기양하는 제를 올리다. 임금은 천변의 기운을 풀기 위해 사신을 총지사와 현성사에 보내어 부처님께 제를 올리게 하였다. 천변의 원인이 왕후 삼부자에게 있다며 강화도에 안치하기를 간관이 청하다. 간관 이구 등이 상소하였다. 그들은 고려 왕시인 왕후와 그 아들들이 과거 반역을 주도했던 자들로 비록 지금은 처벌을 면했으나 여전히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들은 왕후 삼부자를 강화도로 옮겨 외부와 차단할 것을 청하며 최근 재변이 이들의 음모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임금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4월 26일 기축일 1395년 5월 15일 간관이 다시 왕후 삼부자의 강화도 안치를 청했으나 윤호하지 않다. 간관이 전날에 이어 또다시 상소하였다. 그는 왕후 삼부자가 과거 반역 음모의 중심이었으며 앞으로도 반역할 우려가 크므로 종묘 사직의 안녕을 위해 반드시 강화도로 귀양 보내야 한다고 거듭 청하였다. 옛 주나라 무경의 배반 사례를 인용하며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임금은 다시금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4월 27일 경인일 1395년 5월 16일 이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각도 수령으로 병마 단련을 겸하게 하다. 이무를 판중추원사로, 한상경을 첨서중추원사로, 강지화를 도승지로, 유경을 중추원 부사로 임명하였다. 또한 각 도의 수령으로 하여금 병마 단련 업무를 겸임하게 하여 삼품은 사, 사품은 부사, 5에서 6품은 판관으로 삼고 소규모 고을은 두 수령이 교대로 군정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는 유사시한 사람은 군사 활동을, 다른 한 사람은 행정을 맡게 하려는 취지였다. 왜구를 막지 못하고 군인의 딸을 강탈한 창포 천호를 차명에 처하다. 창포 천호 박인수가 왜구를 막지 못해 두 차례나 백성들이 살해 약탈당했고 또한 군인의 딸을 강제로 첩으로 삼은 죄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박인수는 차명에 처해졌다. 왜구에 항거한 완산 절부 임시의 정문을 세우다. 완산 출신의 절부 임시는 왜구에게 붙잡혀 치욕을 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완강히 저항하였다. 왜구는 그녀의 팔과 다리를 잘라내고 끝내 살해하였다. 그 정절을 기려 조정은 임시에게 정문을 세워 표창하였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4월 28일 신묘일 1395년 5월 17일 무의 도시를 쳐서 33인을 뽑다. 무가 최종 시험을 시행하여 무의 실력을 평가하고 우수한 응시자 33명을 선발하였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5월 1일 개사일 1395년 5월 19일 사원부에서 장수를 가려 뽑고 무기를 수리하는 등의 육조목을 올리다. 사원부에서 임금에게 글을 올려 말하였다. 장수를 잘 가려 뽑아서 임명하고 각종 무기와 군사 장비를 수리하며 성곽을 튼튼하게 완비하고 군사에 필요한 자재와 식량을 충분히 준비하고 상과 벌을 공정하고 분명하게 하며 세금과 부역을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줄여야 합니다. 이 6가지 일을 꼭 시행해야 나라가 안정됩니다. 그래서 임금은 도평의 사사에게 명하여 이 6가지 조목에 대해 의논해서 실행에 옮기도록 하였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5월 3일 을미일 1395년 5월 21일 도평의 사사에서 왕의 명령을 주고받을 때 자세에 대하여 상언하다. 도평의 사사에서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다. 임금의 명을 직접 받아 전할 때는 명을 받는 자는 꿇어앉고 전하는 자는 서게 하며 명령을 간접적으로 전할 경우에는 전하는 자와 받는 자 모두 꿇어앉도록 예법을 정하자고 하였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5월 7일 기해일 1395년 5월 25일 관리를 각도에 파견하여 군용을 점거하게 하다. 임금은 관리를 파견하여 전국 각지의 군사 장비와 병력을 점검하도록 명하였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5월 8일 경자일 1395년 5월 26일 사은사 이직이 남경에서 돌아오다. 명나라에 파견된 사은사 이직이 남경 사행을 마치고 귀국하였다. 백백태자와 양왕의 손자에게 쌀과 포를 내려주다. 백백태자에게는 쌀콩 400곡과 저포 마포 각 30피를 양왕의 손자에게는 쌀콩 100곡과 저포 마포 각 10피를 하사하였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5월 11일 개묘일 1395년 5월 29일 최자훈이 말 1000피를 요동해서 교부하고 돌아오다. 전 전농정 최자훈을 명나라에 보내어 말 1000피를 바치게 하였는데 요동에서 인계하고 돌아왔다. 처음으로 세자 부빈객을 두고 한상경과 유경을 좌우 부빈객으로 삼다. 처음으로 세자의 부빈객을 두었고 한상경을 좌부빈객으로 유경을 우부빈객으로 임명하였다. 환관 황영기 등이 경사에서 축출당하여 돌아오다. 명나라에 그들의 죄를 청하다. 환관 황영기, 이인경, 신용명, 신은기, 김하, 정징, 김이우, 이원회, 최연 등 20여 명이 남경에서 돌아왔다. 이들은 모두 조선 사람들이다. 임금이 교서 소감 정원을 시켜 이들의 경위에 대해 물었더니 신은기, 김하, 정징, 이원회, 김이우 등은 과거 부모를 뵙기 위해 귀국했다가 남경으로 복귀하면서 어떤 이는 향료인 소화향을 가지고 들어가고 어떤 이는 궁 안에 다른 환관의 집에 보내는 편지를 들고 들어갔으며 어떤 이는 스님 자초가 범서를 구하기 위해 준 칠환을 들고 들어갔다고 한다. 이에 문지기가 이들을 수색했고 황제에게 보고되었는데 황제가 크게 놀라 이들을 모두 궁에서 내보낸 것이라 하였다. 임금은 봉상시사 김을상을 명나라에 보내 이 일의 경위를 상세히 알리고 황영기 등에게 내려질 처벌을 요청하였다.